제가 이제 42살에 회사를 나오게 됐거든요. 정년퇴임까지 회사를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걱정이 많은 과정에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이 매출로는 연간 한 20억?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포토샵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하시고 카카오톡 하시는 정도면 돼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온라인셀러 8년차 트라이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에서 나만의 제품을 판매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3D 펜이라는 상품도 하고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상품들 다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공개가 가능하신 거예요? 백만장자 앤더슨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이제 사무실 지금 출근하는 길이고요. 출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좀 보다가 창고 또 들려서 AS 뭐 오는 거 수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려고 합니다. 쇼핑몰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반도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반도체 영업 사원이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서 연봉은 한 1억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연봉 1억이요? 네. 연봉 1억 정도 받으셨는데 왜 네. 쇼핑몰을 시작하신 거예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시겠는데 제가 이제 42살에 회사를 나오게 됐거든요. 정년퇴임까지 회사를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걱정이 많은 과정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우연찮게 이제 쇼핑몰을 시작하게 했는데 제가 그때 홍콩 전시회를 갔었어요. 홍콩 전시회를 가서 아이템을 2개를 가져와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상품 어디에 팔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제가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한 20개의 몰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엄청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포화는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포화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C를 못 다루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PC를 교육을 시키는 업무가 더 주로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PC를 다루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 가능하십니다. 같이 쇼핑몰을 시작을 했을 때 네. 20대랑 50대가 있으면 약간 네. 어느 분이 더 성과를 빨리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수강생이나 아니면 앤더슨님 수강생 중에서도 분명히 50대, 60대 계실 텐데 한 분이 65세였어요. 65세였는데 그분이 PC를 다루셨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 다루시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가공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분은 성과를 내세요. 컴퓨터만 조금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막 포토샵 그럼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포토샵 저 아직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포토샵 안 하셔도 돼요. AI를 알아야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하시고 카카오톡 하시는 정도면 돼요.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나요? 쿠팡이랑 네이버 중에 네. 매출 비중은 어디가 더 높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쿠팡이 더 매출이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 트래픽이 다 쿠팡으로 몰리다 보니까 쿠팡이 제일 많습니다. 광고비는 어느 정도? 광고비는 뭐 한 달에 한 2,000, 3,000? 계정당 한 1,5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출근길이 꽤 긴데 네. 걸어 다니시는 동안 네. 폰으로 업무를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지금도 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도 보고요. 어떤 주문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뭘 멀어? 왜 이렇게 안 걷는 거예요? 빨리빨리 걸어야지. 10분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네. 매출 인증도 가능하신가요? 예. 매출 인증 가능하고요. 올라가서 한번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대표님 근데 사무실에 직원이 하나도 없네요? 직원이요? 예. 마음에서 뭐 다 나갔어요. 다 나갔다고요. 다 잘랐다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해. 진짜요? 에이, 뻥이죠. 뭘 믿어. 아까 네. 나만의 상품 보여주신다 했는데 네.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품은 바로 이거고요. 이거는 3D 펜이라고 하고요. 산리오 캐릭터를 입혀서
남들과 다르게 판매하는 차별화를 시킨 상품입니다. 귀여운 뽁짝한 제품 네. 파시고 계신데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네, 50살입니다. 50살이? 그럼 몇 년생이시죠? 76년입니다. 그럼 보릿고개 시절 아닌가요? 보릿고개? 제가 처음에 제조사에서 받는 형태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색깔 있는 펜이에요. 이 펜은 대부분이 이제 로고를 인쇄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펜이니까 캐릭터를 좀 넣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산리오라는 캐릭터를 정식으로 라이센싱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인쇄물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 중에 시나모롤이라는 캐릭터고요.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넣은 거 펜 차이로 요거는 39,000원, 요거는 79,000원. 와.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뭐 너만 하는 거 캐릭터 산리오 네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화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서 기획을 하라는 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산리오 캐릭터를 꼭 라이센싱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뭔가 내가 판매를 할 때 타겟층을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캐릭터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 라이센스 같은 건 얻기 좀 힘들지 않나요? 제가 맺었을 때 당시가 3년, 4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못해요. 이제 대기업들만 거의 거래를 하는 캐릭터가 되게 많이 홍보가 잘 돼 있고 꼭 산리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릭터 라이센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 프렌즈도 있을 것이고 코코몽, 하트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캐릭터하고도 그 업체하고 연락하셔서 그 가이드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펜 하나로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시는 거예요? 현재 이 매출로는 연간 한 15억, 20억 그 정도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하나로 15억이요? 예, 15억, 2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1억 조금씩 넘게 나오고 있네요. 이런 제품은 처음부터 잘 팔리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내 상품에 맞는 판매 채널에서 기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지만 구매층은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대상으로 많이 활동하시고 보시는 데가 인스타그램이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쪽 채널에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도 제가 홍보한 거 100만 뷰가 넘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있는데 헬로키티, 하이멜로디, pompom프리. 근데 이런 3D 펜은 네. 어떻게 하다가 판매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바로 2개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측정기였는데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이거를 소개시켜줬어요.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소싱법 나옵니다. 예, 꿀팁은 내가 거래하는 업체가 중국의 업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1688이든 알리바바든 저는 알리바바에서 많이 거래하는데 거래하는 업체다가 야 한국에서 잘 판매하는 거 다른 상품도 나한테 추가로 소개해줘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본인의 상품들 중에 잘 나가는 것도 소개해 주거든요. 연간 상품으로. 저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판매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다르게 차별을 줘야겠다 해서 캐릭터를 집어 넣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3D펜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표님 매출인지 네.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쿠팡에서 계정이 5개가 있어서 제일 큰 거 2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여기에서 최근 30일로 소팅한 거고요. 한 8,800 정도 나왔네요. 예, 다음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계정은 이제 1억 2,800 정도 나왔어요. 아까 8,800에 그러면 한 2억 조금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나머지 2개 계정이 합치면 한 3천 정도 돼서 쿠팡만 한 2억 5천, 그 다음에 네이버 한 4천, 5천, 나머지 뭘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천 정도 월 나오고 있네요. 처음 시작할 때 네.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고요. 매출이 점점 커지면서 금액을 조금씩 늘리긴 했습니다. 자본금 500으로 시작하셨는데 네. 월 매출 3억을 버는 비결이 따로 있으신가요? 남들과는 항상
차별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좀 이제 바꾸고 고객한테 어떤 게 가장 좋을까, 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려면은 어쨌든 소싱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표님만의 혹시 소싱 기준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아, 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쿠팡 사이트는 이제 대 카테고리가 있고 1차 카테고리, 그 다음에 중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까지 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청소용품을 중 카테고리까지 누르면 중간에 이렇게 탭들이 나오실 거예요. 쿠팡 랭킹 순으로 보시면 현재의 트렌드와 잘 판매되는 상품을 섞어서 랭킹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들이 소싱을 하실 때, 이게 잘 팔리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이 상품을 똑같이 가져와서 7,230원 뭐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판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가격 싸움밖에 안 되고 후발주자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품과 이 상품을 섞어서 판매를 하든지, 하나의 상품군보다는 두 개의 상품을 섞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솔에 세트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방법을 좀 바꾸셔서 판매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세트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단품 구성보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상품군들에 따라서 세트 구성, 혼합 구성 이런 것들을 하시면 간단하게 차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번들 상품 말고 혹시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품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돈 버는 액막이 명태라고 하고요. 요런 상품이에요. 우와, 예쁘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디자인권을 출원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풍수지리에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고, 남들과는 좀 차별화 포인트로 액막이 명태를 여러 가지 넣었다. 이 상품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세요? 네, 이 상품은 10,000개 정도 판매가 됐고요. 13,000원 정도니까 한 1억 3천 정도 매출이 나왔네요. 이것도 좀 쉽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대표님들이 보시면 나는 디자인도 못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디자인을 짜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거는 크몽에다가 의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크몽에서 뭐 귀여운 캐릭터, 이렇게 뭐 일러스트라든지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드립니다 해서 25,000원, 30,000원, 40,000원 뭐 이렇게 바꿔도 그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형태가 있으면, 나는 못 그리지만 이렇게 쉽게 전문가를 활용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짜시는 거고, 그 디자인에 나온 파일을 제조사한테 보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나면 비슷하게 따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디자인권을 해놨기 때문에 다 막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지재권을 하시는 게 브랜딩하고 나서는 꼭 내 상품을 지키는 거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재권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품을 이제 네. 중국한테 받으면은 네. 소량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면 내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재고도 남을 수도 있고. 소량으로 넣고 내가 최소한의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걸로 하고 들어온 다음에 테스트로 판매를 올려보시는 거예요. 판매가 잘 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나 주문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발주하셔도 괜찮습니다.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창고에 물건이 왔는데, 창고에 이제 물건들도 있고 상품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가시죠. 일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요. 1시간이요? 11시간. 11시간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네. 몇 번 정도 그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7일 정도 일합니다. 일주일 7일이요? 예, 일주일 7일 정도 일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온라인 사업은 그 상방으로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확실히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7번 일하고 11시간 일하면은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셔야 돼요. 저처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박스가 지금 와가지고 날라야 됩니다. 하치 피디님도 날리셔야 돼요. 자,
대표님, 이거 다 판매하고 계신 상품들이에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로켓크로스 출고할 물량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품으로 네이버라든지 이런 상품들 나갈 거. 대표님, 이렇게 네. 박스가 엄청 많은데 나르려면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들죠. 힘들죠. 예, 힘든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창고 구해서 바로 박스를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요즘 3PL이라고 해서 3자 물류, 다른 데 창고에다 내 물건을 넣고 대신 발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무실이랑 창고까지 월세 내면 비싼데 네. 3PL이 더 편하고 저렴한 거 아니에요? 3PL이 저렴하고 편하긴 해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내 창고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창고도 없고 인원도 없으니까 3PL을 활용하시다가,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창고에다가 하면 월세 내고 대신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거니까 기타로 드는 비용은 좀 세이브가 되는 편이죠. 그럼 집에서도 충분히 쇼핑몰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아유, 저도 그랬어요. 베란다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소량으로 진행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월세 고정비를 빼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대표님 창고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나가는 상품들이 있는 창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보여드린 잠깐 3D 펜인데, 요거는 이제 마이 멜로디 캐릭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요거는 이제 헬로키티. 귀엽다. 헬로키티 사람입니까 고양이입니까? 피디님. 고양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이거 산리오 교육을 받으면 1시간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폼폼프린. 귀여워. 이 정도 재고면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금액인 건가요? 지금 물건이 좀 빠졌는데 1억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물건의 출하는 보통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수요가 또 있거든요. 방학에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타이밍이라서 제 생각에 여름 방학 때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3D 펜을 판매를 하다 보면 분량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분량에 대한 수리도 하는 곳입니다. 수리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반품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뭐 판매를 하면 반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대략 들어오는 거는 한 3%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안 네.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지금 원래는 이제 1% 정도는 제가 이제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수량을 더 받고요. 그러니까 100개를 주문하면 1개 정도 추가로 받고요. 무상으로 들어오고, 제가 수리할 수 있는 상품은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수리를 아예 못하는 거는 중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제조회사에서 그걸 다시 전체 교체를 해가지고 들어와요. 수리를 하시면은 반품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그럼요. 거의 1% 미만으로 떨어져요. 아까 보니까 다른 상품도 있던데 네. 이런 수리가 안 되는 제품들은 악성 재고로 쌓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악성 재고 굉장히 많죠. 제가 악성 재고 많은 창고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거 수리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됐어요. 전자제품은 네. 반품이 들어올 때 어떤 사유로 보통 들어오나요? 이 상품은 특히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유저 분량이 많아요. 유저 분량이 많다는 거는 사용 방법을 모르시고 들어오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뭐가 안 된다 그러는데 매뉴얼도 드리고 상세 페이지도 적어 놓잖아요. 고객분도 절대 안 봐요. 실제 받아보면 정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받아보니까 정상이네요. 뉴스를 보면은 전자제품들은 배터리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안 무서우세요? 그죠. 참, 배터리가 터지는 경우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반품할 때 제가 이제 배 태워서 보내거든요. 여름에는 안 받아요. 왜냐면 배터리에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우면 터질 수 있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근데 뭐 여기서 터지면 뭐 사고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지하 2층 창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조금 뭐 악성 재고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어요. 창고가 또 있으신 거예요? 네, 창고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로켓크로스 오늘 나가는 출하 물량이거든요. 작업을 지금 끝내고 오늘 이제 다 나가는 상품들입니다. 매일 이렇게 나가요, 물량들이. 이 정도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물량이랑 아까 위에 것까지 하면 오늘 나가는 게 1,200~1,300만 원 정도 돼요. 하루에 1,400만 원을 파시는 거예요? 네, 한 그 정도. 1,200만 원, 1,300만 원. 아, 여기가 이제 지하 2층인데요.
여기는 창고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나가는 상품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쿠팡에 이제 반품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거 장갑이고, 이거 모자 이런 거 똑같은 거 판매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뭐 기업 하다 보면, 셀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맨날 받고, 그러니까 판매되는 거에서 이제 남들이 잘 판다고 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막 판매한단 말이에요. 나도 팔고 저희도 팔고 뭐 다 파는데 다 잘 팔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재고들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좀 차별화를 하셔야 돼요. 악성 재고가 지금 쌓였는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그 쿠팡에서 이제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쿠팡하고 네이버 외에 폐쇄물이라든지 복지몰 같은 데도 판매를 해요. 그런 데는 이제 광고 없이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때 좀 가격을 좀 남들보다 조금 싸게 해서 떨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것도 양말인데 무조건 이제 다 잘 팔린다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이제 따라 판 거예요. 뭐 제 맘대로 이렇게 판매가 되나요? 그러니까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 남들이 잘 팔린다고 그러시면 악성 재고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판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잘 판매된다고 얘기한 것도 똑같이 판매하시면 안 돼요. 폐쇄물 같은 게 이제 팔면은 그래도 악성 재고로 남을 텐데. 어찌됐든 판매를 좀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뭐든지 상품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수량 하나짜리를 2개로 1+1으로 판매한다든지 가격을 낮춰서 뭔가 그런 남들과 차별화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판매한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차별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옥상인가요? 네,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머리 아프고 그럴 때는 와가지고 좀 쉬기도 합니다. 엄청 좋네요. 네. 쇼핑몰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셀러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공을 들여서 상품을 런칭했는데 판매가 안 될 때, 제일 심했을 때가 홈쇼핑에 나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공용 홈쇼핑에 나갔는데 홈쇼핑에서 컨테이너 2대 가져온 거 물건이 잘못돼서 다시 2대를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가 돈이 묶여가지고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상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품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고시정보의 문구 하나가 틀려서 그걸 제가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힘드셨을 때는 보통 어떻게 이겨내시는 편이세요? 그때는 해외에서 많이 직장 생활을 해서 가족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죠. 다들 뭐 보통 40대, 50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고 계신데 적성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B2B 영업도 해보고 온라인 셀링도 해봤는데, 셀링은 저한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대면보다 온라인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지금 현재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제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 특히나 로켓크로스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창고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똑같은 상품 그냥 남들이 잘 판다고 하시는 거 가져와서 판매하시면 저처럼 이제 어려움 겪으시니까 조금이라도 차별화하시는 방법, 제가 라이센싱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차별화하는 방법을 찾아가서 하시면 꼭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앤더슨 채널하고 제 채널도 가끔씩 놀러와서 구경하시면 좋은 정보 많으니까 꼭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3년 내는 한번 3자릿수 매출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네요. 매출 100억 정도 내시면은 네. 다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시나요? 제가 꼭 100억 달성하고 앤더슨 채널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